이민주는 35살입니다. 서울에서 프리랜서 작가로 일하며 살아갑니다. 최근 그는 새로운 휴먼 다큐멘터리 소재를 찾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동네 카페에서 한 할머니의 이야기를 우연히 들었습니다. 우리 동네 753번 버스기사 아저씨 참 이상해. 왜요? 매일 아무도 안 타는 정류장에 멈춰서더니 빈 좌석을 보고 인사를 해. 민준의 귀가 솔깃했습니다. 혹시 그 버스기사 누구예요? 김철수 씨. 이 동네에서 30년째 버스 몰고 계셔. 민준은 다음 날부터 753번 버스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버스기사는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이름표에는 김철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준이 인사했지만 철수는 조용히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버스는 평범하게 운행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정류장에 이르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청솔고등학교 앞이라는 정류장이었습니다. 철수는 버스를 멈췄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타지 않았습니다. 내리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철수는 룸미러를 통해 뒷좌석을 바라보더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 작은 목소리였지만 민주는 들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 그리고 다시 출발했습니다. 민주는 이상했습니다. 분명 뒷좌석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다음 날도 같은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청솔고등학교 앞 정류장에서 버스는 멈췄고 철수는 빈 좌석에 인사했습니다. 일주일을 관찰한 민주는 철수에게 다가갔습니다. 기사님, 죄송한데 여쭤봐도 될까요? 철수는 경계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청솔고등학교 앞에서 매일 정차하시던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철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냥 습관입니다. 습관이요? 네, 더 이상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철수는 대화를 거부했습니다. 민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김철수 기사님 아세요? 아, 철수 씨? 좋은 분이지. 30년째 성실하게 일하시는. 혹시 특이한 점 없으세요? 특이한 점? 글쎄. 아, 맞다. 청솔고등학교 앞에서 항상 멈추시더라고. 이상하지? 그게 얼마나 오래됐어요? 오래됐지. 내가 알기로는 30년. 민주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동네 도서관에서 오래된 신문을 찾아봤습니다. 1994년 10월 기사 중에 눈에 띄는 것이 있었습니다. 청솔고등학교 앞 교통사고. 고3 학생 사망. 민주는 집중해서 기사를 읽었습니다. 1994년 10월 15일 오전 7시 30분경. 청솔고등학교 앞에서 753번 시내버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고3 학생을 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학생은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숨졌다. 경찰은 버스기사를 업무상과 실치사 혐의로 조사 중이다. 민주는 숨이 멎었습니다. 다음 기사를 찾았습니다. 버스기사 김철수 28 집행유예 선고받아. 청솔고등학교 학생 교통사고 사건의 버스기사 김철수 씨가 업무상과 실치사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민주는 깨달았습니다. 김철수가 바로 그 사고의 가해자였습니다. 그리고 30년 동안 매일 그 정류장에서 멈춰 사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민주는 철수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기사님, 1994년 사고 기억하시죠? 철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당신, 누구세요? 저는 작가입니다. 기사님, 이야기를 쓰고 싶어요. 안 됩니다. 그 이야기는 기사님이 30년 동안 매일 그 정류장에서 사과하고 계시잖아요. 철수는 주저앉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신문 기사를 봤습니다. 그리고 주민들 이야기를 들었어요. 철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발 그 이야기는 쓰지 말아주세요. 왜요? 유족들이 또 상처받을까봐. 민주는 철수의 진심을 느꼈습니다.
기사님, 제가 유족을 만나봐도 될까요? 뭐라고요? 기사님이 30년 동안 무엇을 해왔는지 그들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철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그들을 괴롭히고 싶지 않아요. 괴롭히는 게 아니에요. 그들도 알 권리가 있어요. 철수는 한참을 고민하다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제 이름은 밝히지 말아주세요. 약속드릴게요. 그날 저녁, 철수는 민준에게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철수는 작은 식당에서 민준과 마주 앉았습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1994년 10월 15일. 그날을 평생 잊을 수 없어요. 민준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저는 28이었어요. 버스기사가 된 지 3년째였죠. 철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날 아침도 평소처럼 출근했어요. 오전 7시 첫 차였죠. 사고는 언제 났나요? 7시 30분쯤이었어요. 청솔고등학교 앞을 지나가는데 철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갑자기 학생이 횡단보도로 뛰어들었어요. 신호가 바뀌는 걸 못 본 것 같았어요. 그래서요? 저는 급브레이크를 밟았지만 미끄러지면서 그 학생을 철수는 울었습니다. 제가 그 학생을 쳤어요. 민준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학생은 즉시 병원으로 실려갔지만 2시간 후에 숨졌어요. 누구였나요? 이준혁, 청솔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었어요. 18살. 철수는 주머니에서 낡은 신문 스크랩을 꺼냈습니다. 이게 그때 기사예요. 30년 동안 간직하고 있어요. 기사에는 학생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환하게 웃는 고등학생. 준혁이는 공부를 정말 잘했대요. 서울대를 목표로 하고 있었대요. 가족은요? 부모님과 여동생이 있었어요. 동생은 당시 중학생이었고, 철수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사고 후 저는 경찰 조사를 받았어요. 블랙박스를 확인한 결과 제 과실이 적다고 했어요. 왜요? 학생이 신호를 무시하고 갑자기 뛰어들었거든요. 하지만요, 저도 과속을 했어요. 제한 속도보다 10km 빠르게. 그게 문제였어요. 민주는 메모했습니다. 결국 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됐고 집행유예를 받았어요. 유족들은요? 철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장례식에 갔어요. 무릎 꿇고 사죄했어요. 하지만요, 준혁이 아버지가 저를 때렸어요. 당연했죠. 제가 그분 아들을 죽였으니까. 철수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보지도 못하셨어요. 기절하셨거든요. 여동생은요? 저를 째려보더니 소리쳤어요. 형을 돌려내요라고. 민주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그 후로 저는 매일 그 집을 찾아갔어요. 사죄하려고. 받아주셨나요? 아니요. 문전박대당했어요. 당연했죠. 철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6개월 후, 그 가족은 이사를 갔어요. 어디로 갔는지 몰랐어요. 그래서요, 저는 다시 버스기사로 일했어요. 생계를 위해서. 같은 노선이요? 네. 753번. 같은 노선으로 돌아왔어요. 힘들지 않으셨어요? 힘들었죠. 매일 그 정류장을 지날 때마다 준혁이가 쓰러진 그 자리를. 철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정차하시는 거예요? 네. 첫날부터 그랬어요. 그 정류장에 서서 사죄하기로 결심했어요. 30년 동안요? 네.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민주는 감동했습니다. 회사에서는 뭐라고 안 했나요? 처음에는 지적받았어요. 왜 빈 정류장에 서느냐고. 하지만 제가 사정을 말씀드렸더니 이해해 주셨어요. 대단하시네요. 대단한 게 아니에요. 속죄예요.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 철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매일 아침 그 정류장에 서면 준혁이가 보여요.
교복 입고 환하게 웃는 모습이. 그래서 인사하시는 거군요. 네. 안녕. 준혁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라고. 민주는 눈물이 났습니다. 기사님, 유족들이 이걸 알까요? 모를 겁니다. 제가 알리지 않았으니까. 왜요? 그들에게 위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서요. 제가 아무리 사죄해도 준혁이는 돌아오지 않으니까. 민주는 철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기사님, 유족을 찾아야 해요. 안 됩니다. 그들을 다시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아요. 아프게 하는 게 아니에요. 기사님의 진심을 전하는 거예요. 철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자격이 없어요. 자격은 있어요. 30년 동안 속죄하셨잖아요. 철수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 만나는 건 안 돼요. 왜요? 그들이 저를 보면 또 상처받을 거예요. 그럼 제가 먼저 만나볼게요. 정말요? 네. 기사님, 이야기를 전할게요. 철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민주는 이준혁의 유족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주민센터를 찾았습니다. 1994년에 이사간 가족을 찾고 있는데요. 개인정보라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민주는 다른 방법을 찾았습니다. 청솔고등학교를 방문했습니다. 1994년 졸업생 명단을 볼 수 있을까요? 죄송하지만 동문회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동문회에 연락했습니다. 이준혁이라는 학생 기억하시나요? 아, 준혁이. 불행한 사고로. 가족들 연락처를 알 수 있을까요? 글쎄요. 그 가족은 이사 가고 연락이 끊겼어요. 막막했습니다. 민주는 SNS를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1994년 청솔고등학교 이준혁 학생의 가족을 찾습니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며칠 후 한 통의 메시지가 왔습니다. 저 준혁이 친구였어요. 무슨 일이세요? 민주는 급히 답장했습니다. 준혁이 가족을 찾고 있습니다. 전할 말이 있어서요. 가족들은 대전으로 이사 가셨어요. 연락처는 모르지만 준혁이 여동생이 선생님으로 일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어느 학교인지 아세요? 대전의 중학교라고 들었어요. 이름은 이지은이에요. 민주는 희망을 얻었습니다. 대전 교육청에 문의했습니다. 이지은 선생님을 찾고 있는데요. 성함만으로는 여러분이 계셔서 1980년생이고 국어 선생님일 거예요. 잠시만요. 아, 계시네요. 대덕중학교 이지은 선생님. 민주는 대덕중학교로 찾아갔습니다. 이지은 선생님 계신가요? 무슨 일이세요? 중요한 이야기를 전하고 싶어서요. 잠시 후 40대 초반의 여성이 나왔습니다. 저를 찾으셨다고요? 이지은 선생님 맞으시죠? 네. 그런데요. 혹시 오빠가 이준혁이었나요? 지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떻게? 형을.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한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세요? 지은은 경계했습니다. 민주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형님, 사고를 기억하시죠?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꼭 전해야 할 이야기가 있어요. 뭔데요? 당시 버스기사 김철수 씨 기억하세요? 지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 사람 이름도 듣기 싫어요. 하지만 들어주세요. 그분이 30년 동안 무엇을 했는지. 민주는 철수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매일 정류장에 서서 사죄하는 이야기. 지은은 들으며 울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했다고요? 네. 3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믿을 수가 없어요. 직접 확인하실 수 있어요. 지은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부모님은 알고 계세요? 아니요. 제가 먼저 선생님을 찾았어요. 부모님께 말씀드려야 할까요? 그건 선생님이 결정하세요. 지은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부모님이
많이 힘들어하세요. 아직도 30년이 지났는데도요. 자식을 잃은 슬픔은 사라지지 않아요. 민주는 이해했습니다. 특히 아버지가 형 이야기만 나오면 우세요. 어머니는요? 어머니는 더 심하세요. 형 사진을 매일 보시면서 지은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도 힘들었어요. 형이 죽고 나서 우리 가족은 무너졌어요. 이사도 그래서 가신 거예요? 네. 그 동네에 있으면 형 생각만 나니까요. 민주는 지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선생님, 철수 씨를 만나보시겠어요? 지은은 망설였습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그 사람을 보면 뭐라고 해야 할지 천천히 생각하세요. 부모님께는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그러시겠어요? 네. 부모님도 알 권리가 있으니까. 일주일 후 지은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부모님께 말씀드렸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처음에는 믿지 않으셨어요. 하지만요. 직접 확인하고 싶다고 하세요. 민주는 철수에게 연락했습니다. 기사님, 유족이 기사님을 만나고 싶다고 해요. 철수는 떨렸습니다. 정말 저를. 네. 준비되셨어요? 모르겠어요. 떨려요. 괜찮으실 거예요. 만남은 일주일 후로 정했습니다. 2024년 11월 15일. 30년 만에 만남이 성사되었습니다. 장소는 조용한 성당이었습니다. 중립적인 공간이 필요했습니다. 철수는 1시간 일찍 도착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물을 마셨습니다. 기사님, 괜찮으세요? 민준이 물었습니다. 철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떨려요. 30년 만에. 천천히 하세요. 정해진 시간이 되자 문이 열렸습니다. 70대의 부부가 들어왔습니다. 준혁의 부모님이었습니다. 뒤따라 지은도 들어왔습니다. 철수는 그들을 보자마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준혁의 아버지 이성호는 철수를 내려다봤습니다. 30년 전보다 많이 늙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박순자는 철수를 보지도 못하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일어나세요. 성호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성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철수는 떨리는 몸으로 일어났습니다. 네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성호가 철수를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30년 동안 그랬다는 게 사실입니까? 네. 매일 그 정류장에서 사죄했다고? 네. 하루도 빠짐없이. 순자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왜? 그랬어요. 철수는 울었습니다. 속죄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저지른 죄를. 속죄로 우리 아들이 돌아옵니까? 순자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지은이 말했습니다. 저는 미웠어요. 30년 동안 형을 죽인 사람을. 철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당신을 보니 당신도 고통받았다는 걸 알겠어요. 철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성호가 물었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살았습니까? 버스기사로. 계속 일했습니다. 같은 노선에서. 왜 그만두지 않았습니까? 철수는 대답했습니다. 도망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 죄를 잊지 않기 위해 매일 그 현장을 지나가야 했습니다. 성우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결혼은 하셨습니까? 아니요. 왜요?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행복할 자격이. 순자가 울었습니다. 우리 준혁이는 결혼도 못 해봤는데. 철수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준혁이한테, 부모님께 정말 죄송합니다. 성우가 철수를 일으켰습니다. 일어나세요. 무릎 꿇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그만 사죄하세요. 지겹습니다. 철수는 얼굴을 들지 못했습니다. 성호가 계속 말했습니다. 30년. 참 긴 시간입니다. 우리도 30년을 살았고, 당신도 30년을 살았습니다. 네. 우리는 아들을 잃은 슬픔 속에서 살았고, 당신은 죄책감 속에서 살았습니다. 철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30년이 지났어도 우리 아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순자가 말했습니다. 저는 당신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30년 동안 고통받았다는 걸 알았으니 그것만으로도 순자는 말을 잇지 못하고 울었습니다. 지은이 어머니를 안아드렸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지은아, 우리 준혁이 보고 싶다. 온 가족이 울었습니다. 철수도 함께 울었습니다. 한참 후 성호가 말했습니다. 김 기사님. 네, 당신이 30년 동안 속죄했다는 건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당신을 용서할 수 있을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성우는 철수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진심은 느껴집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 건가요? 계속 같은 일을 할 겁니다. 매일 그 정류장에서 준혁이한테 사죄할 겁니다. 순자가 물었습니다. 우리 준혁이를 기억하고 있나요? 매일 기억합니다. 교복 입고 환하게 웃던 모습을. 준혁이 꿈이 뭔지 아세요? 서울대 법대에 가고 싶어 했다고 들었습니다. 맞아요. 판사가 되고 싶어 했어요. 순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착한 판사가 되어서 억울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다고 했어요. 좋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런 아들을 제가 지키지 못했어요. 아닙니다. 제가 죽인 겁니다. 성호가 말했습니다. 그만합시다. 서로를 더 아프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민준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혹시 준혁 씨 묘소에 함께 가시겠어요? 성호가 철수를 바라봤습니다. 당신도 가고 싶습니까? 철수는 떨렸습니다. 가도 될까요? 오늘은 안 됩니다. 우리도 마음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철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첫 만남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완전한 화해는 아니었지만 첫걸음이었습니다. 첫 만남 후 민주는 계속 양측을 연결했습니다. 일주일 후 지은이 민준에게 연락했습니다. 저 김 기사님을 다시 만나고 싶어요. 정말요? 네, 할 이야기가 있어요. 며칠 후 지은과 철수는 다시 만났습니다. 선생님, 오늘은 무슨 이야기를? 형, 이야기를 해주세요. 사고 그날 말고 그 전 이야기를. 철수는 당황했습니다. 저는 준혁 씨를 잘 모릅니다. 알고 싶어요. 당신이 기억하는 형을. 철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사실 사고 전에도 준혁 씨를 몇 번 봤습니다. 정말요? 네, 제 버스를 자주 탔거든요. 지은은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준혁 씨는 항상 예의 바른 학생이었습니다. 버스에 타면 꼭 인사했어요. 형다워요. 그리고 노약자석에 앉은 적이 없었어요. 항상 어르신들께 양보했죠. 지은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느 날은 비가 왔는데 우산 없는 할머니께 자기 우산을 드리더라고요. 그런 일이. 네, 정말 착한 학생이었어요. 지은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래서 더 미안합니다. 그런 좋은 사람을 제가. 아니에요. 그만 자책하세요. 지은이 철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김 기사님.
네, 형도 당신을 용서했을 거예요. 철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용서받을 자격이. 형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누구도 미워하지 못하는. 하지만 그리고 사고가 형 잘못도 있었잖아요. 신호를 무시했으니까. 아닙니다. 제가 과속을 했고 지은은 철수를 바라봤습니다. 우리 모두 잘못이 있었어요. 형도, 당신도, 운명도. 선생님, 이제 서로를 용서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철수는 울었습니다. 정말 그래도 될까요? 네, 형도 원할 거예요. 그날 이후 지은과 철수는 자주 만났습니다. 준혁의 이야기를 나누며 한 달 후 지은은 부모님을 설득했습니다. 아빠, 엄마, 김 기사님이 형 묘소에 가고 싶어 하세요. 성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안 된다. 왜요? 마음의 준비가 안 됐어. 순자가 말했습니다. 저도 아직은. 지은은 이해했습니다. 알겠어요. 천천히 생각하세요. 하지만 지은은 혼자 결정했습니다. 김 기사님, 제가 형 묘소로 안내할게요. 정말요? 하지만 부모님께서. 제가 책임질게요. 다음 주 철수는 지은과 함께 준혁의 묘를 찾았습니다. 여기에요. 묘비에는 이준혁 1976에 1994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철수는 무릎을 꿇고 절했습니다. 준혁아, 30년 만에 왔어. 미안해. 지은은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너를 지키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철수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나는 내가 죽은 후로 매일 너를 생각했어. 매일 그 정류장에서 너한테 인사했어. 너를 잊지 않으려고. 잊을 수 없어서. 지은도 울었습니다. 준혁아, 용서해줘. 제발. 철수는 묘비를 쓰다듬었습니다. 너는 좋은 사람이었어. 착한 학생이었어. 판사가 되고 싶었지. 착한 판사. 너는 분명 좋은 판사가 됐을 거야. 철수는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이거 내가 사고 그날 버스에 두고 간 거야. 낡은 공책이었습니다. 30년 동안 간직하고 있었어. 지은은 공책을 받아 펼쳤습니다. 준혁의 글씨였습니다. 꿈 판사가 되어 정의를 실현한다. 좌우명, 남을 배려하는 삶. 지은은 울면서 공책을 안았습니다. 형. 두 사람은 묘 앞에서 한참을 있었습니다. 돌아오는 길. 지은이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형한테 직접 사죄할 수 있게 해주셔서. 아닙니다. 제가 감사하죠. 김 기사님. 네. 이제 조금은 용서하세요. 자신을. 철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날 밤 철수는 일기를 썼습니다. 2024년 12월 20일. 오늘 준혁이 묘를 찾아갔다. 30년 만에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말했다. 준혁이 동생이 나를 용서하라고 했다. 할 수 있을까? 나를 용서할 수 있을까? 지은이 부모님께 묘소 방문을 말씀드렸을 때 성우는 화를 냈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니? 아빠, 죄송해요. 하지만 우리 허락도 없이 김 기사님이 너무 간절해 하셔서. 순자가 말했습니다. 지은아, 내 마음은 알지만 아직은 우리가 준비가 안 됐어. 엄마. 하지만 30년이 지났잖아요. 30년이 뭐가 중요해. 어제처럼 생생한데. 지은은 이해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성급했어요. 하지만 며칠 후 순자가 먼저 연락을 해왔습니다. 지은아, 그 사람, 김 기사, 전화번호 좀 줄래? 엄마. 왜요? 할 말이 있어서. 지은은 철수의 번호를 알려드렸습니다. 다음 날, 순자가 철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김 기사님이시죠? 네. 누구세요? 준혁이 어머니입니다. 철수는 숨이 멎었습니다. 어머님, 만나고 싶습니다. 단둘이. 네. 언제든지. 이틀 후, 두 사람은 조용한 찻집에서 만났습니다. 어머님, 오셨습니까? 순자는 철수를 바라봤습니다. 30년 전보다 많이 늙었지만 여전히 고통스러워 보였습니다. 앉으세요.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만 사죄하세요. 지겹다고 했잖아요. 철수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순자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30년 전 그날, 저는 준혁이를 깨웠어요. 철수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준혁이가 늦잠을 자서요. 제가 재촉했어요. 빨리 학교 가라고.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준혁이가 급하게 뛰어간 거예요. 신호도 제대로 안 보고. 어머님, 그러니까 제 잘못이에요. 제가 재촉하지 않았으면. 순자는 울었습니다. 아닙니다. 어머님 잘못이 아닙니다. 30년 동안 저는 저를 용서할 수 없었어요. 철수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제가 깨우지 않았으면 준혁이는 살았을 거예요. 어머님, 그건 어머님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예요. 순자는 철수를 바라봤습니다. 당신도 고의로 한 게 아니잖아요. 하지만 과속을 했고 사고는 누구의 잘못이라고 콕 집어 말할 수 없어요. 준혁이도, 당신도, 저도 모두의 작은 실수가 겹쳐서 일어난 거예요. 철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제가 운전을 했고, 그래서 당신이 30년 동안 고통받았잖아요. 순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당신을 미워했어요. 30년 동안.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제 지쳤어요. 미워하는 것도. 철수는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지은이한테 들었어요. 당신이 결혼도 안 하고 행복도 추구하지 않고 살았다고. 네. 왜 그랬어요?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보 같은 사람. 순자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준혁이가 그걸 원했을 것 같아요? 철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준혁이는 착한 아이였어요. 남을 배려하는. 알고 있습니다. 그 아이가 당신이 30년 동안 고통받는 걸 원했을까요? 하지만 아니에요. 준혁이는 원하지 않았을 거예요. 순자는 철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김 기사님. 네. 이제 그만 자책하세요. 철수는 울었습니다. 할 수 있을까요? 저를 용서할 수. 할 수 있어요. 해야 해요. 순자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이제 당신을 용서하려고 해요. 철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 쉽지 않겠지만 노력할 거예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 대신 약속하세요.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이제 행복하게 사세요. 준혁이를 위해서.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함께 울었습니다. 헤어지기 전 순자가 말했습니다. 다음 주 우리 집에 오세요. 네. 남편도 만나고 싶어 할 거예요. 제대로. 정말 괜찮으신가요? 괜찮아요. 이제 시작할 때가 됐어요. 철수는 감사의 인사를 했습니다. 일주일 후 철수는 준혁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성호가 문을 열었습니다. 오셨습니까?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집 안에는 준혁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재단처럼 모셔져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입니다. 철수는 사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준혁아, 다시 왔어. 성호와 순자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저녁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김 기사님, 밥 더 드세요. 순자가 말했습니다. 철수는 감격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식사 후 성호가 말했습니다. 김 기사님, 네, 우리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철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그래도 될까요?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준혁이를 위해서. 철수는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 후로 철수와 준혁의 가족은 자주 만났습니다. 매달 한 번씩 준혁의 묘를 함께 찾았습니다. 준혁아, 아빠 왔어. 저도 왔습니다. 준혁아. 네 사람은 묘 앞에 서서 준혁을 추모했습니다. 형, 잘 지내고 있죠? 지은이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 형을 사랑해요. 철수도 말했습니다. 준혁아, 너를 잊지 않고 있어. 명절에는 함께 모였습니다. 김 기사님, 여기 앉으세요. 순자가 자리를 권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사상에는 준혁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준혁아, 온 가족이 모였어. 성호가 말했습니다. 김 기사님도 함께야. 철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가족의 일원이 될 수 있다니. 어느 날 성호가 제안했습니다. 김 기사님, 우리 장학금을 만들까 해요. 장학금이요? 네, 준혁이 이름으로 어려운 학생들을 돕는 좋은 생각입니다. 함께 하시겠어요? 철수는 놀랐습니다. 제가요? 네, 준혁이를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철수는 감격했습니다. 영광입니다. 이준혁 장학재단이 설립되었습니다. 매년 10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첫 장학금 수여식이 열렸습니다. 이준혁 학생을 기억하며 이 장학금을 만들었습니다. 성호가 말했습니다. 준혁이는 남을 도와주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 정신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10명의 학생들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수는 뒤에서 그 모습을 보며 울었습니다. 준혁아, 내 이름으로 좋은 일을 하고 있어. 행사 후 한 학생이 철수에게 다가왔습니다. 아저씨, 감사해요. 내가 장학금 덕분에 학교 계속 다닐 수 있어요. 철수는 학생을 안아주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라. 준혁이처럼 좋은 사람이 되렴. 네. 철수는 그날 처음으로 자신이 용서받을 수 있다고 느꼈습니다. 어느 날 순자가 철수를 불렀습니다. 김 기사님, 저희와 함께 여행 가실래요? 여행이요? 네. 준혁이가 가고 싶어 했던 곳들을요. 제가 가도 될까요? 그래야죠. 이제 가족이잖아요. 가족. 그 단어에 철수는 눈물이 났습니다. 여행은 일주일 동안이었습니다. 제주도였습니다. 준혁이가 고3 때 수학여행으로 가고 싶어 했어요. 순자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고 전에 돌아가셨죠. 네 사람은 제주도 곳곳을 다녔습니다. 준혁아, 우리 왔어. 내가 보고 싶어 했던 바다야. 성호가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말 아름답구나. 철수도 바다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준혁아, 여기 정말 아름다워. 내가 봤다면 좋아했을 텐데. 저녁에는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김 기사님, 요즘 어떠세요? 지은이 물었습니다. 많이 편해졌습니다. 다행이에요. 여러분 덕분입니다. 순자가 말했습니다. 우리도 덕분이에요. 당신이 있어서 준혁이를 더 생생하게 기억할 수 있어요. 철수는 감동했습니다. 여행 마지막 날, 네 사람은 해변에 앉아 일몰을 봤습니다. 아름답네요. 준혁이도 보고 있을까요? 보고 있을 거예요.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 거예요. 철수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행복해 할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함께 있는 걸. 성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준혁이는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할 거예요. 네 사람은 손을 잡았습니다. 준혁아, 우리 행복해. 내 덕분에.
일몰이 아름다웠습니다. 2025년 봄, 민준의 다큐멘터리가 완성되었습니다. 제목은 30년의 약속 한 버스 기사의 속죄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1년 동안 취재한 이야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시사회에는 철수와 준혁의 가족도 참석했습니다. 스크린에 철수의 이야기가 펼쳐졌습니다. 매일 정류장에 서는 모습, 유족과의 만남, 그리고 화해의 과정. 관객들은 울었습니다. 정말 감동적이에요. 진정한 속죄가 뭔지 알게 됐어요. 다큐멘터리는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방송되자마자 시청률 15%. 많은 사람들이 봤습니다. 이게 진짜 이야기라니. 30년 동안 매일 사죄했다니. 철수는 유명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냥 제 일을 했을 뿐입니다. 기자들이 찾아왔습니다. 기사님, 30년 동안 어떻게 버티셨어요? 버틴 게 아닙니다.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후회하지 않으세요? 매일 후회합니다. 하지만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철수의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저도 과거의 잘못을 사죄해야겠어요. 용서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진정한 책임감이 뭔지 알게 됐어요. 어느 날,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김철수 기사님이십니까? 네. 그런데요? 저는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입니다. 기사님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일주일 후, 철수는 교통안전공단에 초대되었습니다. 기사님의 이야기가 많은 운전자들에게 귀감이 됩니다. 저는 그저 기사님을 명예 교통안전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싶습니다. 철수는 놀랐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요? 그렇습니다. 기사님의 책임감과 속죄의 자세를 많은 분들이 배워야 합니다. 철수는 준혁 가족과 상의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호가 말했습니다. 하세요. 준혁이도 원할 거예요. 정말요? 네. 기사님의 이야기가 사고를 줄일 수 있다면 준혁이의 죽음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철수는 홍보대사가 되었습니다. 전국의 학교와 운전학원을 다니며 강연했습니다. 저는 30년 전 한 학생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학생들은 숙연해졌습니다. 과속이었습니다. 단 10km. 하지만 그것이 한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그 후 30년 동안 저는 매일 사죄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철수는 준혁의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준혁 학생, 18세, 꿈 많던 청년이었습니다. 여러분과 같은 나이였습니다. 학생들은 울었습니다. 부디 조심하세요. 운전할 때, 길을 걸을 때, 한순간의 방심이 평생의 후회가 됩니다. 강연이 끝나면 많은 학생들이 다가왔습니다. 기사님, 감동받았어요. 저도 조심할게요. 준혁 형을 기억할게요. 철수는 학생들을 안아주었습니다. 고맙다. 준혁이를 기억해줘서. 어느 날 정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김철수 기사님, 모범 시민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있습니다. 30년간의 책임감.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철수는 단상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상을 받는 대신 다른 일을 했습니다. 이 상은 제가 받을 것이 아닙니다. 청중이 웅성거렸습니다. 이 상은 이준혁 학생의 가족에게 드려야 합니다. 철수는 객석의 준혁 가족을 가리켰습니다. 30년 동안 저를 용서해 주신 분들입니다. 성호와 순자, 지은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이 상을 여러분과 함께 받고 싶습니다. 네 사람은 함께 상패를 들었습니다. 청중은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날 밤, 네 사람은 준혁의 묘를 찾았습니다. 준혁아, 오늘 상을 받았어. 성호가 상패를 묘비 앞에 놓았습니다. 내 이름으로 받은 거야. 순자가 말했습니다. 자랑스럽지, 우리 아들. 지은도 말했습니다. 형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변했어요.
철수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준혁아, 너 덕분이야. 내가 우리를 변화시켰어. 너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어. 많은 사람들을 깨우쳤어. 고맙다. 준혁아. 네 사람은 함께 기도했습니다. 다음 날, 철수는 버스 회사에 사표를 냈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사장이 물었습니다. 이제 다른 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을요? 교통안전 교육에 전념하려고 합니다. 좋은 결정이십니다. 철수의 마지막 운행일이 왔습니다. 753번 버스를 마지막으로 모는 날, 많은 사람들이 탑승했습니다. 철수를 보러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기사님, 고생하셨어요. 30년 동안 안전운행 감사했습니다. 청솔고등학교 앞 정류장에 섰을 때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도열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사님, 준혁 선배님을 기억할게요. 철수는 울었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그날 마지막 운행을 마치고 철수는 운전대를 쓰다듬었습니다. 고마웠어. 30년 동안. 차고로 들어가는 버스를 많은 사람들이 배웅했습니다. 준혁의 가족도 와 있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김 비사님. 아닙니다. 제가 감사하죠. 철수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2025년 가을, 철수는 전업 강연자가 되었습니다. 매주 5번 이상 학교와 기관을 방문했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청중은 항상 집중했습니다. 30년 전, 저는 한 학생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그날부터 제 인생은 멈췄습니다. 하지만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매일 그 자리에 서서 사죄했습니다. 그리고 용서받았습니다. 철수는 준혁 가족의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분들이 저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용서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능합니다. 청중은 울었습니다. 강연이 끝나면 많은 사람들이 다가왔습니다. 어느 날, 한 중년 남성이 다가왔습니다. 기사님, 저도 고백할 게 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20년 전, 저도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사람이 다쳤죠. 남성은 울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도망쳤습니다. 무서워서. 그래서요? 20년 동안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기사님,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내려고 합니다. 철수는 남성의 손을 잡았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정말요? 그럼요. 진심으로 사죄하세요. 용서받을 수 있을 겁니다. 남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사님. 철수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켰습니다. 음주운전을 하던 사람들이 술을 끊었습니다. 기사님 이야기를 듣고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음주운전 안 하겠다고. 과속을 하던 사람들이 속도를 줄였습니다. 10km가 생명을 앗아갈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교통사고가 줄어들었습니다. 전국적으로 교통사고 사망자가 10% 감소했습니다. 뉴스에서 보도했습니다. 김철수 기사의 강연 효과로 분석됩니다. 철수는 뿌듯했습니다. 준혁아, 내 죽음이 의미가 있었어. 많은 생명을 살렸어. 어느 날, 준혁의 기일이었습니다. 30주기. 네 사람은 묘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사람들도 함께였습니다.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 강연을 들은 사람들, 철수의 이야기에 감동받은 시민들,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준혁 학생을 추모하며 왔습니다. 준혁 선배님 덕분에 우리가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호는 감동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순자는 울었습니다. 우리 준혁이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다니. 추도식이 열렸습니다. 이준혁 학생의 30주기를 맞아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준혁 학생은 비록 18세의 짧은 생을 살았지만 많은 것을 남겼습니다. 책임의 의미, 용서의 가치, 그리고 생명의 소중함. 철수가 추로사를 했습니다. 준혁아, 30년이 지났다.
너를 처음 만난 날부터 마지막 그날까지, 그리고 지금까지 너는 항상 내 마음속에 있었어. 철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다. 나를 변화시켜줘서. 고맙다. 나를 용서할 기회를 줘서. 고맙다. 존재해줘서. 청중은 모두 울었습니다. 추도식이 끝나고 순자가 철수를 불렀습니다. 김 기사님, 네, 어머님, 이제 정말 용서합니다. 철수는 놀랐습니다. 어머님, 30년이 걸렸지만 이제 진심으로 용서합니다. 성호도 말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정말 편안합니다. 지은도 말했습니다. 저도요. 이제 형을 웃으며 기억할 수 있어요. 철수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순자가 철수를 일으켰습니다. 이제 일어나세요. 우리 가족이잖아요. 철수는 세 사람을 안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그날 저녁 네 사람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건배합시다. 성호가 잔을 들었습니다. 준혁이를 위하여, 그리고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건배. 식사를 하며 준혁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준혁이가 어렸을 때 참 장난꾸러기였어요. 순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 번은 동네 강아지를 집에 데려와서 모두가 웃었습니다. 준혁이가 좋아하던 음식이 뭐였죠? 철수가 물었습니다. 떡볶이요. 매운 거. 그랬구나. 다음에 준혁이 묘에 가져다 드려야겠네요. 좋은 생각이에요. 대화는 자연스러웠습니다. 더 이상 아픔이 아니라 추억이었습니다. 2030년 철수는 예순이 되었습니다. 5년 동안 수천 번의 강연을 했습니다. 교통사고는 계속 줄어들었습니다. 김철수 효과라고 불렸습니다. 기사님의 강연을 들은 후 운전이 달라졌습니다. 항상 준혁 학생을 생각하며 운전합니다. 철수의 이야기는 책으로 출간되었습니다. 제목은 30년의 약속 한 버스 기사의 속죄와 용서.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이 책을 읽고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진정한 책임감이 뭔지 배웠습니다. 영화로도 만들어졌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실화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극장을 찾았습니다. 준혁의 이야기는 교과서에도 실렸습니다. 이준혁 학생의 희생과 김철수 기사의 속죄, 전국의 학생들이 배웠습니다. 저도 준혁 선배님처럼 살고 싶어요.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준혁 장학재단은 계속 확대되었습니다. 매년 100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준혁이 이름으로 1000명이 넘는 학생들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성호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 자랑스럽지? 순자도 웃었습니다. 그럼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철수는 여전히 매일 청솔고등학교 앞을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버스가 아니라 걸어서. 준혁아, 오늘도 왔어. 그 자리에는 작은 추모비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이준혁을 기억하며 생명의 소중함을 잊지 말자.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묵념했습니다. 어느 날 철수는 지은에게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김 아저씨, 제가 결혼해요. 정말 축하해. 아저씨도 오세요. 가족이잖아요. 결혼식의 철수는 특별한 자리에 앉았습니다. 가족석이었습니다. 우리 딸 지은이의 결혼식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성호가 인사했습니다. 특별히 김철수 기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족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청중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지은이 신랑과 입장했습니다. 형, 보고 있죠? 제가 결혼해요. 지은은 준혁의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형도 함께해요. 결혼식은 따뜻했습니다. 피로연에서 지은이 말했습니다. 형이 없었다면 저는 이렇게 행복할 수 없었을 거예요. 형 덕분에 용서를 배웠고 사랑을 배웠어요. 감사해요. 형. 철수는 축사를 했습니다. 지은 선생님,
결혼을 축하합니다. 준혁이도 기뻐하고 있을 겁니다. 행복하게 사세요. 그것이 준혁이가 원하는 겁니다. 그날 밤 철수는 준혁의 묘를 찾았습니다. 준혁아, 지은이가 결혼했어. 정말 예뻤어. 행복해 보였어. 너도 봤지? 바람이 불었습니다. 너 덕분이야. 우리 모두 행복해. 철수는 묘비를 쓰다듬었습니다. 고맙다. 준혁아, 나를 변화시켜줘서. 2031년, 철수는 건강이 나빠졌습니다.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시한부입니다. 6개월 정도. 의사가 말했습니다. 철수는 준혁 가족을 불렀습니다. 곧 준혁이를 만나러 갑니다. 아저씨, 괜찮아요. 저는 행복했어요. 여러분 덕분에. 성호가 철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도 감사합니다. 당신 덕분에 치유됐습니다. 순자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준혁이한테 잘 말씀해 주세요. 엄마가 많이 보고 싶다고. 그럴게요. 꼭 전할게요. 지은도 말했습니다. 형한테 전해주세요. 저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고. 알겠어. 2031년 10월 15일. 준혁이 세상을 떠난 지 정확히 37년째 되는 날. 철수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에는 수천 명이 왔습니다. 진정한 책임감을 보여주신 분이었습니다. 용서와 화해의 아이콘이셨습니다. 철수는 준혁 옆에 묻혔습니다. 성화와 순자가 그렇게 해주었습니다. 이제 준혁이 옆에서 영원히 함께 계세요. 묘비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김철수 1966에 2031. 37년간 약속을 지킨 사람. 이제 이준혁과 함께. 장례가 끝나고 많은 사람들이 두 묘를 찾았습니다. 두 분 덕분에 배웠습니다. 책임과 용서의 의미를. 감사합니다. 민주는 철수의 마지막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습니다. 37년의 완성, 김철수의 마지막 이야기. 김철수 기사는 37년 동안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용서받았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속죄입니다. 다큐멘터리를 본 사람들은 울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삶이었어요. 저도 책임감 있게 살고 싶어요. 10년 후 청솔고등학교 앞에 기념관이 세워졌습니다. 이준혁 김철수 기념관. 두 사람의 이야기를 영원히 기억하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기념관에는 두 사람의 사진, 버스 운전석, 그리고 수많은 자료가 전시되었습니다. 매년 수만 명이 찾았습니다. 아이들에게 꼭 보여주고 싶었어요. 책임의 의미를 배우게 하려고요. 지은은 기념관 관장이 되었습니다. 형과 김 아저씨의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 제 사명입니다. 매일 방문객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속죄입니다. 37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것이 진정한 용서입니다. 미움 대신 사랑을 선택한 것. 2050년 이준혁과 김철수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37년 약속의 전설. 전국의 학생들이 배웠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았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는 계속 줄어들었습니다. 이준혁 김철수 효과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묘에는 항상 꽃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메모들. 두 분 덕분에 배웠습니다. 책임감 있게 살겠습니다.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정한 책임감은 도망치지 않는 것입니다. 진정한 속죄는 평생을 바치는 것입니다. 진정한 용서는 미움을 사랑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37년 동안 매일 한 정류장에 섰던 버스기사. 그의 진심이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당신도 지키지 못한 약속이 있나요? 사죄하지 못한 잘못이 있나요?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시작하세요. 책임감 있는 삶을, 용서하는 삶을.